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감기를 조심해야 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살랑거리면 저는 차가운 음식도 먹지 않고 생강차를 달여서 하루 3번 정도 마시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편도선이 약하고 감기를 달고 살았던 탓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많이 조심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감기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코로나19인데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서 나눌 이야기도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과 우리 유치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사연으로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테리우스를 닮으신 분이십니다. 유튜브 채널 관승남의 구멍가게 관승남님이십니다. 유치이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든 장르의 노래를 본인만의 색깔을 입혀 너무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관승남님을 모시고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 소개할 때 테리우스를 닮은 가수라고 소개했거든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감사하죠, 뭐. 먼저 코로나19로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거든요. 제가 권승남님 팬이다 보니까 권승남님 유튜브 채널을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바쁘시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먼저 어떻게 가수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노래 선생인데, 네. 그냥 봉사 차원에서 이제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가수 아닌 가수가 된 거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음악을 활동을 했던 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네. 성가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형님들하고 남성 중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중창단 활동을 한 2년 했었죠.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민중가요를 부르던 노래패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이걸 직업을 삼을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던 게 뭐냐면 레크레이션 지도자야 하면서 사회 보고 다니고 행사 진행하고 이런 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일을 하러 가서도 노래는 필요해요 사실. 네네.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일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면서 노래를 계속 해왔던 거고 30세가 되던 해에 레크레이션 지도자보다는 노래 선생이 더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래 선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구나. 전 원래부터 이렇게 가수가 꿈이셨는 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가수는 꿈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꿈도 아니고. 권승남님 채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네.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2번이나. 네, 그랬죠. 네, 음악과 음악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권승남의 노래 이야기도 진행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노래 이야기로 진행을 하다가 포맷을 바꾸어서 나중에는 이제 응답하라 가요 톱10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그냥 현대 음악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노래 속에 숨어 있는 뒷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었고요. KBS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오래 하셨구나. 네. 그것조차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생방
네네. 라디오 스튜디오에 가서 생방을 하다가 전화로 이렇게 방송 진행을 하다가 네. 소재 고갈로 해서 정리를 했죠, 방송을. 근데 제가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니까 네. 완전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전에도 뭐 아침마당 나가기 이전에도 네. 가끔씩 방송을 했었고, 또 라디오 진행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던 일에 비하면 유튜버는 너무 네. 편한 일이죠. 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네.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가 어렵거든요, 일반인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저같이 이제 훈련된 사람들, 오랫동안 네. 30년간 마이크 들고 대중 앞에 섰던 사람은 너무 쉬운 것 중에 하나죠. 매번 색다른 걸 할 필요가 없이 잘하는 노래 들려드리고 네. 주시는 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2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네네. 시간을 어떻게 2시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그 2시간을 메꾼다기보다는 네. 몸에는 시계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강의도 항상 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한 20년 이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몸이 그 시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정리할 때가 되면 요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은 유튜버는 사실 그렇게나 민감하게는 하지 않고 제가 네. 라디오 진행은 2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유튜버도 만약에 그렇게 딱 2시간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정말 네. 칼같이 1시간 59분 58초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몸의 시계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일반인들은 노래가 몇 분 몇 초를 계산하지 않지만 네. 저같이 노래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의 시간마저도 계산을 하거든요. 남은 시간에 이 노래면 그 시간까지 네. 맞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있으면 멘트를 여기서 끝내고 노래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58초쯤에 끝난다라고 하는 계산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네네. 남들이 보면 그게 이상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의 시계가 그렇게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하다 보면 돼요. 네. 거리 공연도 하셨더라고요. 거리 공연을 15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다, 그죠? 15년을 했고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하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격리가 되어버렸고 우리가 공연을 하던 휴게소도 다른 사람의 이제 업자가 바뀐 거예요. 떨어져 버리고 장학회는 해산을 하고 법인을 청산을 시켜버렸고요. 네. 코로나가 다시 끝나고 나면 뭐 네. 다른 뭔가를 또 해서 하던 봉사활동을 네, 뭐 이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그것보다도 내 생업이 먼저 급하니까 네네. 그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강의를 적을 때가 8개, 많을 때는 12개까지 소화를 하고 네. 일요일 날은 매주 일요일 날 이제 봉사활동을 가서 또 공연도 고속도로 하시고. 휴게소에서 네. 2시간을 했죠. 2시간 하니까 가는 시간 마치고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일요일 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네. 공연을 하시고 모금된 금액을 또 좋은 곳에도 쓰셨더라고요. 네네. 기부 활동도 하셨던 것 같던데.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장학금을 모을 생각은 아니었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할 자금이 필요해서 공연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일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장학금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 일이 좀 커져서 모금을 가지고 이제 후원자들도 모으고 해서 1년에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씩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사람이 한 번, 두 번, 또 뭐 몇 번 정도는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10여 년을 꾸준하게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동받았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하는 저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희생이 컸어요. 그렇죠. 휴일도 없이. 아드님이 계시죠? 네. 아빠가 그렇게 활동하시는데
불만은 없었을까요? 불만이 없었진 않았겠지만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도 음악해요. 음악하고 네, 제 방송 장비 세팅을 그 친구가 해줬거든요. 든든한 아들을 두셨네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가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빠를 닮아서 노래도 잘하고 잘 하시는가 봐요. 노래도 잘하고 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또 집중해서 그렇구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노래 강사하실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2000년도에 제가 개인 연습실, 개인 사무실을 열었어요. 네네. 개인 지도를 하고 음치 클리닉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네. 처음부터 손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면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렇게 가르쳐보고 제가 대학교 때 후배들 가르치듯이 가르쳤더니 다들 도망가시더라고요. 힘들거든요, 노래를.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요령도 좀 배우고 네. 그렇게 실력을 늘려가려다가 한 5년쯤 됐을 때 어떤 강의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사무실은 그냥 두고 네. 지도해주는 선생님 한 분 계셨고 네네. 거기에는 이제 강의를 쭉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 또 그분들하고 정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이 생기다 보니 그분들하고 관계도 있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잘하면 계속적으로 또 연결을 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회원분들하고 정말 좋았었던 기억들은 많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저도 좀 다녔을 걸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 노래 너무 배우고 싶은데 보통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을 하잖아요. 성가대도 했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우리가 신발 사이즈가 보통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키가 뭐 얼마다 그러면 네네. 신발 그거보다 큰 신발 못 신죠. 네, 그렇죠. 옷도 뭐 내 몸 치수보다 큰 옷 못 입듯이 네. 노래도 자기 수준이 다 있구나. 그만큼이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배우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네. 약간 더 세밀해지죠. 그전에는 네네. 약간 이렇게 흐릿하던 것들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세밀해지는 건 있는데 그래봐야 네. 260 신는 분은 260 신는 그래도 권승남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 잘할 것 같아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네. 권승남 클리닉을 한번 할까요? 네, 저 그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네. 손님 떨어져요. 아, 왜냐면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네.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좋은 그렇구나. 말만 해주면은 절대 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다가도 제가 한번 열받으면 네네. 그것도 못해 이러면 이제 그분은 언제니까 배우지 이러면서 싸움 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네. 그 작은 것에서도 아주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 건 참 주의해야 될 부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승남의 삶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은 뭐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고요. 네. 코로나 이후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 또 활동하시는 것도 지금은 다 못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활동하셨던 거. 거의 잡혀있는 수준이죠. 하루에 400km씩 뛰어다녔다면 지금은 400보도 안 걸으니까 말 다 했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권승남님처럼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정도를 열심히 뛰었으니까 약간 쉬어가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어요. 네네. 많이 받았는데 올해 유튜브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편해졌어요. 그 유튜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8년 전에 네. 어떤 분이 노래를 좀 불러서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일단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그 파일이 너무 커. 어떻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야. 네. 어떻게 보여줄지 하다가 유튜버에다가 올렸더니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서 그분한테 보내주고 너만 보냐? 이 사람도 봐라 저 사람도 봐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네네. 제가 노래 부른 걸.
그랬더니 다음 노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 곡 찍어서 유튜브 올려가지고 보내주고 그다음 신청곡 받으면 또 이거 찍어서 올려 보내주고 뭐 이렇게 우리 제자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유튜브를 활용을 했죠. 도구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방송 라디오 방송하고 이런 방송하는 것들이 있으면 찍어 놨다가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네. 놔두면 나중에 컴퓨터를 버리게 되면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는 훌륭한 창고예요. 그래서 제가 창고로 썼어요. 아, 제 그러셨구나. 영상들을 저장해 두는 창고로. 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에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냥 놔두기만 했는데. 내가 그냥 뭐 따로 뭐 요즘처럼 유친 관리니 뭐 유친을 찾아다닌다는 뭐 이런 거 없었고요. 네. 그냥 가만히 냈더니 1000명이 됐더라고요. 네. 메일이 왔어요. 1000명을 축하한다고 메일이 왔길래 1000명이 됐구나. 그러고 들어와서 할 게 없으니까 이 유튜브를 구경을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노래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실방이란 걸 처음 알았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테스트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수업할 때 그걸 켜놓고 그냥 제자들 들어와서 보고 노래 부르고 글 적어주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네 이렇게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분들이 봤더니 그 뒤에 배경도 막 이렇게 바뀌고 막 멋진 게 막 그림도 막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건 또 뭐야? 너무 신기한.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었죠. 야, 이거는 어떻게 방송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네. 아들이 OBS 프로그램을 깔고 네. 뒤에 이제 녹색 점을 내리고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아들 보고 그거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사.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은 힘들겠다 해서 대구의 네. 사무실을 지일하던 선생님한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대로 드리고 갈 테니까 네네. 하시면은 닦아놓은 터가 있으니까 하시면 네.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네. 집으로 내려왔던 때거든요. 네. 이제 2층 방이 비어 있었어요. 2층에다가 아들 보고 컴퓨터 설치하고 네. 방송실을 만들어 놔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집에 왔더니 방송 시스템이 다 깔아놨더라고. 어머. 그래서 테스트 방송을 했죠. 그리고 반응이 뜨거웠죠,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송을 네. 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 우리 집사람 아내의 친구분들 그리고 제 제자분들 네. 지인들 뭐 이렇게 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네. 20명 모아놓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승인 절차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승인 절차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300시간인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올려놓은 영상을 누구 보고 봐달라 얘기한 적도 없이 올려놨던 영상들의 시간이 네네. 2300시간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만 채우면 되나? 그럼 하지 뭐. 그래서 그냥 그 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네. 한 보름쯤 넘어가니까 시간이 거의 다 차더라고요. 보름 만에. 굉장히 빨리 되셨네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렇죠. 제가 그래서 2월 한 15일경에 네. 처음으로 권순남의 그 당시에는 라이브 카페였어요. 실시간 방송을 딱 했는데 3월 초가 되니까 시간이 다 찼어요. 제 혼자 난 승인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뭐 네. 유튜브도 모르고 제 방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아는 분들끼리 네네. 시간 다 채웠습니다. 축하하고 승인 네. 났습니다. 승인 방송 막 해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네. 그 현재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네, 그분들하고 조금 더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는요. 제 방에 네. 들어 인사한다고 들어와 있는 네. 사람들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누구 안녕하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하길래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라고 뭐 하는 거냐고 성질을 막 냈어요.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 보러 왔으면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신청곡을 하든지 나한테 뭐 궁금한 걸 묻든지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왜 하냐고 성질을 네. 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그랬을 거예요. 네. 굉장히 쉽게 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7년 전쯤에 네. 이 애드센스가 처음 생겼거든요. 유튜브 애드센스가. 네. 그때 제가 애드센스 계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쯤 지나니까 광고비가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10만 원을 구글에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고 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구독자가 아, 1000명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네. 구독자 1000명이 장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뭐 제가 모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라 스마트폰도 없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스마트폰도 없는데 무슨 구독자 1000명을 어떻게 모아? 몰라. 그냥 내버려 던져놨었는데 네. 이번에 승인 받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핀 번호라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2년 전에 제가 제 계좌를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입금받았던 네. 그 자국이 있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거기로 바로 입금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네, 그런 저는 경우도 그래서 있구나. 아마 아, 제 경우가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일 거예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그죠? 얘기는. 어. 네. 저희 아들도 저랑 같은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친구도 몇 달 전에 네. 승인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또 아, 구글에 한 네. 7만 원 정도의 돈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줄 방법이 없었잖아, 구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네. 아들은 승인 받을 때 네. 2차가 핀 번호를 받는 거였어요. 아, 보통은 3차 승인이 나오고 나면 한 달 있다가 핀 네. 번호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제 아들은 2차 승인이 핀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는 거였어요. 아,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한 보름 정도를 기다렸죠. 국제우편으로 핀 번호가 와서 핀 번호를 써놓으니까 3차까지 네. 한 방에 끝나버리죠. 아, 그렇게 또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유튜브 그런 경우도 승인은 있구나. 네. 다양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편적으로 네. 시작한 지 1년 안에 계신 분들이 승인 받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네.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고 요즘은 유튜버로 숨쉬고 유튜버로 네. 생활화 해서 네.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다른 방송도 하나 하시잖아요. 거기는 4년 됐는데요. 어느 날 그 선배가 전화가 와. 너 성수 공동체 라디오 아냐? 왜요? 그랬더니 야, 너 여기서 라디오 좀 해라 그러더라고. 네. 아니 뭐 라디오를 뭐 아무나 해요? 그랬더니 아무나 하는 데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 이제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 네. 누구나 진행자가 되어서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뭘 하지 하다가 70년대, 80년대 그런 놀이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네. 저희 그 성서 공동체 FM은 그 반경 10km 안에밖에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구 전역을 커버 못하고 네. 남구, 서구, 달서구 지역 정도만 이렇게 들리는 로컬 라디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게를 치자면 구멍가게다. 아,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죠. 네, 저기 이제 뭐 TBC나 네. 대구 MBC나 대구 KBS는 이제 뭐 마트 정도의 네네. 수준이라면 KBS, MBC, SBS 이런 메이저들은 네. 백화점이다. 라는 음, 판단하에 네. 전승남의 라디오 구멍가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아, 이름이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도 네. 그 이름을 처음에 제가 전승남 가요교실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네. 가요교실은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데 보이죠. 그래서 그냥 전승남의 구멍가게 왜 구멍가게냐 뭐 하는 네. 구멍가게냐 이렇게 물어요. 네. 노래 파는 구멍가게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 파는이 숨어 있는 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이름은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아, 너무 좋아서, 네, 계속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2000명 되면 이름을 바꿀까요? 라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왜 구멍가게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노래 슈퍼, 노래 마켓, 노래 백화점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네. 구멍가게만큼의 임팩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채널은 그냥 권성남의 구멍가게로 네.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시는 유튜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좀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저도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장르에 상관없이 유튜브를 먼저 하신 분으로서 좀 어떤 마인드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8년 전에 참고로 쓰던 유튜버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걸 제가 이제 도구로 활용을 해서 네. 작지만 네, 수익도 네. 생기고
재밌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때로는 시기와 질투, 분란과 싸움이 네.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장기적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될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네.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 지금도 밤에 잠 안 자고 네. 계속 댓글 작업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실황 뛰어다니고 하시는 네네. 분들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유치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보면서 힘이 빠져 하고 어떨 때는 막 누구랑 또 싸워서 방송에서 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네. 다시 안 돌아볼 수도 있을 유튜버에 우리가 과몰입을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네.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 생활에 10분의 1 정도만을 투자를 해서 네. 유튜버를 해야지 이걸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인생이 결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사람 관계다 보니 사람 관계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요. 네. 나에게 도움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많다, 유튜브 상에. 하지만 나한테 너 이거 해, 이건 하지 마라고 또 지시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으면서 네. 나에게 뒤에서 소리 네. 소문 없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돕고 남한테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지 마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막 하려고 하니까 접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던져놓는 기분으로 가야 돼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냥 참고로 쓰려고 던져놓은 채널도 구독자가 분명히 차요. 네. 세월이 지나면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약간은 그런 걸 조장을 했어요. 1년에 4,000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4,000시간을 채우는 건 흔히 하는 말로 유친들 20명만 있으면 한 방을 토론만 하면요. 네. 다 채워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네. 그런 것에 휘둘리지도 말고 네. 그냥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다 보면 승인도 나고 유친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왜 나는 가는데 왜 쟤는 안 와? 막 이런. 네네. 그죠? 네. 안 오면 말면 되지 뭘 그걸 또 왜 안 오냐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유튜브가 이만큼 발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유튜브 쳐다볼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아르테님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시던 대로 네네. 지금처럼 라디오 이렇게 편집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네. 뭔지 알죠? 처음에는 20분짜리 만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1시간, 2시간짜리도 만들 수 있다고요. 2시간짜리 라디오를 해놓고 올려놓으면요. 네. 누가 와도 들어주고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자연적인 세이브가 돼요. 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스팟으로 5분짜리, 6분짜리 이런 영상들을 또 찍어서 네. 친들하고 소통하고 올리고 하면 연말쯤이면 아르테님도 아마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할 만큼 올라와서 승인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갑자기 뭉클해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후보는 이제 제가 버릴 수 없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네. 이대로 안고 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강의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게 되면 유튜브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얘기들을 또 배우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해서 네.
이렇게 재밌게 보고 지금 또 사귄 제 유치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그렇죠. 합쳐져 있는 나의 유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인연도 이어갈 수 있고 그 코로나가 준 제게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남은 여생 친구들과 선물을 잘 활용해서 네. 더 즐겁게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이렇게 또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네. 그게 너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죠. 아니요. 너무 감미로운 그 음색 때문에 사실 여심뿐만 아니라 남심도 많이 흔들고 계시거든요. 그 아시죠? 뭐 남심은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재미있게 방송해 주시고 또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음색은 너무 감미로우시더라고요.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쉬면서 좀 더 맑아진 것도 있어요. 아, 네. 강의를 하루에 6시간씩 하면 목이 네. 상태가 안 좋거든요.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쉬다 보니까 음색이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맑은 소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클래식을 기본으로 하던 사람이라 아, 네. 맑고 깨끗한 소리를 좋아해요. 지금 제 목 상태가 그래요. 저만의 특화된 목소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제가 아는 몇 분들이 이렇게 저보다 네. 먼저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음악을 네.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부러운 숫자의 유치분들을 구독자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도 저만큼 저거보다 더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네. 생각 가끔은 해요. 네. 사람이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것마저 없으면 네, 그 정도는 있어야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또 위로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도 또 한번 나와주세요.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늘 위기는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실패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기회가 되느냐는 우리 몫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시며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고 계시는 권승남님의 파이팅 넘치는 열정과 또 성실함과 진실함이 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권승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승남님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귀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박석홍 복음TV의 박석홍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홍입니다. 위리안치. 조선시대 위리안치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탱자나무를 집 주위에 촘촘히 둘러 외부와 차단하는 형벌인데 유배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격리, 외출 자제가 현대판 위리안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하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과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결론을 나름 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삶의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집안을 홈 트레이닝 장소로 사용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운동은 주로 밖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면역을 키우려면 운동은 필수니까요. 아령, 바벨로 근력을 키우고 스쿼트로 하체를 단련하고 프랭크로 코어 근육을 키우고 제자리 뛰기로 기본 골격과 심폐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집안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요. 예전에도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책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TV는 끄고 책을 읽어야 좋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간접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뉴스를 읽을 독해 능력이 생기니 뉴스를 읽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거실을 화원으로 만들어요. 예쁜 화초를 집안으로 들이면 거실이 정원이 되고 싱싱한 나무들이 집안 공기를 맑게 하지요. 빈 방은 기도실로 만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답답한 현실 세계를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요. 식탁을 건강 만점으로 만들어요.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이 면역력을 키워주니까요. 저녁에는 거실 책상에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요. 코로나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힘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위리안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며 의미 있는 일상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석호 목사님,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카르멘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지인과 또 다른 지인분과 매달 서로의 도서관을 오가며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서로의 도서관을 못 가게 되고 통화만 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 만날까? 라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얼른 종식이 되어 거기 도서관으로 놀러가서 저랑 친한 주사님도 뵙고 그 친구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11월에는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성악가 분의 독창회가 있는데 코로나가 그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어서 그분의 독창회를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아는 성악가 분이 양평 쪽 카페에서 실용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도 꼭 가고 싶네요. 얼른 코로나가 진정되어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유친분들 꼭 만나서 함께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카르멘님 사연 들으면서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은 무엇보다 내가 만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던 사람들인데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또 서로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입힐까봐 조심하는 탓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정되어서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만나고 공연도 마음껏 다니면 좋겠습니다. 카르멘님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어님 사연입니다. 로어님은 영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로어님 사연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부 유튜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FC 안양이라는 프로축구팀을 응원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리그는 홈 경기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원정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육성 응원을 펼치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그런 삶의 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쯤부터 디비전 리그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는 아예 경기장을 들어갈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경기장에 가지 못했었고 무관중 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리그는 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는 진행됐었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 리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체육시설에도 4인 이상 금지라는 규정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리그들이 완전히 멈추고 저는 국내 리그 리뷰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축구 분야를 아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리그들은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리그를 다루기 때문에 리그 중단의 여파가 컸습니다. 풋살과 축구 경기장을 못 가다 보니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교통비가 줄어도 제 인생은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경기를 직접 못 보면 사실상 골이 어떻게 들어갔고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은 배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저도 제 원래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원래 일상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경기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유친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원래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아님은 경기를 보시고 리뷰하시는데 직관할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니까 그 답답하심도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곧 직관하시고 리뷰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유님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삶의 여유를 찾고 있는 중이라 좋은 점도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활동하느라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 밤에 들어와서 많이 피곤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쉬면서 TV를 볼 시간도 많고 우리 강아지 램지랑 놀아줄 시간도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매일 먹어서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제 은행 구자도 펑크가 종종 났었는데 집콕 생활이 길어질수록 돈을 저축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건강식을 먹으니 살도 조금씩 빠지고 더 몸이 튼튼해졌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교회 일부 예배 반주자였고
2부 예배 때는 찬양팀 성가대를 하느라 주일마다 너무 피곤해서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종종 졸기도 했었어요. 코로나로 잠시 쉬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활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 8월부터는 찬양팀을 다시 하게 되었고 9월 첫 주일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해 다시 일부 예배를 드림으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충전을 해서 이제 2부 예배도 졸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는 가라오케랑 뽕짝에 온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덕분에 시간을 쪼개서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들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돼서 유친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고 실방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폭넓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2020년 7월 10일 날 다시 연락된 이은경 선생님을 한국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김선희님 사연 주신 것처럼 어쩌면 흐트러졌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활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분명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때마다 이은경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주시는데 꼭 만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었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기에 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새롭게 열어가며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누어 주신 권승남님, 박석홍님, 카르멘님, 로원님, 김선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채널에 오셔서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유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는 아쉽게도 2주 후에 9월 마지막 주 30일 목요일날 밤 10시 30분에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도 있고 또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조금 새 단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다른 영상으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취자 사연은 추석입니다. 추석에 대한 추억이나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사연 보내주셔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때 그동안 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9월 27일까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9월 마지막 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르테였습니다.